자,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까지는 저희가 셀렉트에 관련된 기초적인 걸 하셨고요. 유튜브는 리플 안 달았더라.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비버에서 저희가 그 유저 인포로 만들었던 거 가지고 좀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요거 만드는 이유는 저희가 요거 만든 다음에 이제 다이나믹 쿼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 쿼리 할 때 새로 만들 거라서 요거 좀 보고 작업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연결된 객체는 EDU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저희 인포, 유저 인포였군요. 유저 인포 요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잡스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잡스로 할까? 그래요. 잡스로 그냥 합시다. 다음에 하면 되니까.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쓰시는 걸로 하고, 여기다가 저희가 쿼리문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com.min.edu의 SQL에 저희가 매퍼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other, 그 다음에 XML 해주시면 되고요. XML 파일은 별게 없습니다. DTD에 따라서 특징을 부여받으니까 넥스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C 언더바, 이번에는 좀 길게 만들까요? 인설트, 딜리트, 업데이트, 언더바, 매퍼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할 겁니다. 예, 그냥 간단한 애라서 다이나믹 컬에서 또 보여드릴 게 있어서 뭐 셀렉트 키라든지 그 다음에 이터레이터라든지 호이치물이죠, 그런 것들. 자, 넥스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 DTD에서 넥스트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그냥 되는 거 아니죠, 요거 저희가 플러그인 설치해서 그래요. 저희 매퍼 3.0 해주시면 되고요. 넥스트 해주시면 되고, 그대로 피니시.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캐시 레퍼런스는 지워주시고요. 자, 파일 하나 인터페이스 만들고, 이거 연결부터 할게요. 잠깐만 잊어버려가지고, 다 매퍼 파일 연결했으면 컨피그레이션에 매퍼 파일부터 연결을 하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름 삽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누르시면 네임스페이스 없다고 우리 뜨겠죠? 네임스페이스는 마바티스에서 필수입니다. 바꿔야지. 되셨을까요? 됐죠? 네, 많이 만들어봐갖고 이제 손이 좀 빨라졌죠? 자, 그 다음에 com.min.edu 레파지토리에서 오른쪽 버튼 new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하나 만들어주시고, 잡스, 그 다음에 insert, delete, update, 그 다음에 dao라고 만들도록 하죠. finish. 자, 저희가 파라미터 받는 거나 그런 것들은 다 작업을 해놔가지고 간단히 정리만 할게요. 자, 퍼블릭이고요. 얘는 인트로 하시거나 불린으로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이드로 만드시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인설트고요. 인설트 01로 만듭시다. 그냥.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는 저희 잡스 VO를 받아서 저희가 인설트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in VO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퍼블릭이고요. 물론 퍼블릭 안 적어도 돼요. 아시죠? 인터페이스에서는 그냥 적으면 퍼블릭이에요. 그 다음 int 해주시고 delete 01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배웠던 DTO가 없을 때 하나 맵으로 해봅시다. 스트링, 그 다음에 뒤에는 오브젝트로 써주시는 게 편하겠죠? 그 다음에 inlet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public int update 01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랑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풀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자,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잡스, du, dao 요거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름은 잡스,
IDU 가오 IMPL 인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피니시 아주 좋습니다. 자, 네임스페이스부터 올리고 갈까요? 자, 네임스페이스 오른쪽 버튼 파일 방금 한 거요. 오른쪽 버튼. 그냥 여기서 복사합시다. 레파지토리 복사하셔서 저희 여기다가 네임스페이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 들어가셔서 자, 여기다가 프라이베이트 로거부터 할까요? 로거 로그4j입니다. 로그4j 저희 사용하고 있고요. 로그는 로거.get 로거 그 다음에 dis.get 클래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스태틱만 아니면 되죠. 스태틱만 아니면 이렇게 쓰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그 다음에 매니저 객체 갖고 봅시다. SQL 세션 팩토리 객체죠. SQL 세션 팩토리 그 다음에 매니저는 그 다음에 SQL 세션 팩토리 매니저 해주시면 되고요. .get 팩토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올리도록 할게요. 프라이베이트 파이널 스트링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임스페이스는 요걸로 이름 만들었으니까 위에 패키지명에 그 다음에 잡스 IDU 다오 인플 하신 다음에 점까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쿼리 만들고 작성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ML부터 들어가셔서 XML에 설명 좀 붙여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인설트랑 지금 딜리트, 업데이트죠. 업데이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공한 로우의 개수를 갖고 와요. 성공한 로우의 개수를 가져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인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새 글을 입력하고요. 새 글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 다음 동작이 입력된 글의 상세 정보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성공한 로우의 개수가 나오면 우리가 입력을 할 때 대부분 SEQ는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갖고 오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되시면 select key라는 태그를 통해서 select key를 사용해서 패스 바이 레퍼런스로 입력된 파라미터 타입에 저장하여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애라서 미리 좀 해놨습니다. 지금 할 건 아니고요. 자, 마바티스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인딩 문법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리를 작성한 후에 바인딩 되는 부분을 EL 표현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두 개가 있다고 했었죠. 달러와 그 다음에 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샵은 보셨다시피 계속 사용하고 있죠. 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커테이션 값 이렇게 처리되고요.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값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컬럼명 같은 거 사용할 때 하고요. 그 다음 얘는 값의 입력일 때
근데 단 무서운 점이 조금 하나 있는데요. 달러를 사용하시게 되면 달러를 사용하면 SQL 인젝션 공격에 타겟이 됩니다. 인젝션 공격의 될 수 있다.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겠죠. 자, 한번 볼까요? SQL 인젝션 공격은 뭐냐면요, 의도하지 않은 쿼리가 이제 실행돼서 결과를 반환시키는 걸 얘기하는데요. 예전에는 되게 많이들 당했죠. SQL 인젝션 지금도 많이들 사이트에서 SQL 인젝션 공격을 어떻게 보다 보면 가끔씩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SQL 공격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라고 하는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로그인 버튼이 하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로그인 버튼일 거고, 로그인 버튼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화면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이디 입력하는 곳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밀번호 입력하는 곳이 있겠죠. 이렇게 있을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대부분 이렇게만 입력을 하시죠. 만약에 했을 때는 뭐 이렇게 되시면 여기다가 뭐 루카스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1, 2, 뭐시 이렇게 넣겠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쿼리가 전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select 뭐 name, 그 다음에 us 뭐 이런 것들 하시고, 그 다음에 from, 그 다음에 뭐 mem 이렇게 해주시고, where, 그 다음에 id는 지금 샵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 and,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아이디 넣고 저기도 패스워드 그냥 넣읍시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바인딩 문법, 지금 샵이니까 얘가 변경이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얘기예요? 여기에 원커테이션 루카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커테이션 1, 2, 3, 3, 2, 4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실행이 돼서 정보를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인딩 문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인딩 문법을 시각화 그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그냥 그려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얘를 달러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원커테이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달러로 바꾸면, 하나만 할게요. 달러로 바꾸게 되면 여러분들이 쿼리를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원커테이션 이렇게 끝에다가 여기다 넣어 주셔야 돼요. 빨간색으로 칠해드릴까요? 빨간색 이렇게 해주셔야 지금처럼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아니면은 문법 에러가 발생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썼다고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여기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요. 여기다가 지금 저기 들어가 있을 거니까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1는 원커테이션 1,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요. 5와 그 다음에 원커테이션 1는 원커테이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자, 이렇게 될 건데요. 얘가 이제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저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애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요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폴스이지만 여기 부분 보세요. 얘는 폴스죠. 아이디가 1인 애가 없을 거니까. 하지만 얘는 true가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뭐야? 어차피 폴스가 되든 true가 되든 상관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true이기 때문에 5화절이 true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 사용자의 모든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결국은 뭐냐면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만 가르쳐드린 이유는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객체는 자동으로 값이 아닌 연산이 들어오면 연산이 입력되면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았어요. 쿼리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아시겠죠? 근데 달러를 사용하면 이렇게 얘가 값을 넣을 때 이렇게 입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럼 뭐예요? 저걸 잘해서 여러분들 배우셨던 서브 쿼리를 가지고 잘 때려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테이블의 정보도 갖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쿼리를 몇 번 날려보시고 오류가 그래서 오류 페이지를 잘 사용자한테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뭐 볼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SQL 인젝션 공격이 통하면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정보도 갖고 올 수 있고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인설트 문이나 딜레트 문에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값들을 삭제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SQL 인젝션 공격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달러를 사용하는 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고 얘기한다면 아예 통째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얘를 아예 이렇게 통째로 보냅니다. 통째로 만들어 보내서 처리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if문 우리가 배우시게 될 다이나믹 쿼리를 사용해서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책을 보시거나 인터넷 보실 때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먼트로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싹 다 갖다 버리십시오. 왜냐면 하드웨어 부하도 너무 심하고요.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는 쿼리가 만들어지고 요 부분만 바꾸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하가 최소한이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먼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컨캐트네이션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드웨어 부하도 심하고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SQL 인젝션 공격은 100% 먹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조심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볼까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니네 쿼리래. 비콘 다 찍었지? 크레이트 스테이트먼트. 마바티스. 지금이라도 찍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출근 잘 하시니까. 출근이래. 잘 오시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디쯤에 있을까? 안 해. 시간 없어. 자, 하여튼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쿼리들이 가끔씩 책에 있거나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그 빨간 책도 그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한 얘기고요. 뭐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회사에서 욕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는 배워가겠죠. 괜찮습니다. 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죠 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잘 배우시면 될 것 같고 필기는 최대한 예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셔서 요거 이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슬슬 만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인설트 문이었어요. 그래서 인설트 문은 되게 간단하죠. 인설트 문이고요. 인설트 문인데 저희가 뭘로 바꾸려 했어요? 입력 파라미터를 파라미터 타입을 뭘로 하겠다? VO로 하고요. VO로 하고 입력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셀렉트는 위에다가 적어드릴게요. 셀렉트 태그는 여러분들이
JDBC 뭐예요? 5단계를 가지고 있죠. 5단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다? 결과가 있죠. 결과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인즉슨 셀렉트 태그에 반드시 result 타입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result 타입 혹은 result 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인설트와 그 다음에 업데이트와 딜리트는 뭐 전체 삭제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수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성공한 로우의 개수만 반환되기 때문에, 로우의 개수가 반환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파라미터 리졸트 타입이 없어요. 리졸트 타입을 갖지 않는다. 선언하자마자 오류 떠요. 자, 됐고요. 자, VO로 받고요. 그 다음에 VO로 선언하고 VO로 사용하고, 가나는 성공한 로우의 개수가 나옵니다. 짠, 해볼까요? 태그는 인설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인설트 01이라고 만들었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미터 타입은 선언 안 하셔도 돼요. 파라미터 타입은 전혀 선언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냥 적어 놓는 거예요, 저는. 됐고, 잡스 VO. 자, 그 다음에 insert into, 그 다음에 잡스, 그 다음에 값은 뭐 그냥 쓸까요?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잡 언더바 id, 잡 언더바 타이틀, 그 다음에 min 언더바 셀러리, 그 다음에 맥스 셀러리. 퍼레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DB버가 말을 안 들어서 이거 그냥 옆골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똑같이 저희는 DTO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갖고 오셔서 소문자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겟터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샵으로 감싸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번 주에도 했었죠. 바인딩되는 VO로 입력받는, VO로 파라미터가 되어 있다면, 바인딩되는 변수는 뭐다? 겟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딜리트도 미리 만들어 놓을까요? 딜리트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딜리트도 특별한 건 없어서 만들고 한꺼번에 끝내고 종료하도록 하죠. 자, 딜리트고요. 딜리트는 딜리트 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01 해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 타입은 안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 from, 그 다음에 잡스. 자, 잡스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웨어절 하나 쓰시면 됐고, 잡 언더바 i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샵 하시고 여기다가는 id를 적어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었죠. 저희가 지금 설계상 파라미터 타입을 뭘로 했어요? 맵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다? 맵의 키값을 작성한 변수명에 맞춰서 입력해줘야 된다.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얘기죠. put이라고 한 다음에 put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id라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하도록 하죠.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드니까. 자, 업데이트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업데이트 01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파라미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그 다음에 테이블은 jobs, 그 다음에 set, id만 아니고 타이틀만 바꿀게요. 잡 언더바 타이틀, 그 다음에 샵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잡 언더바 new라 합시다. new 타이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where, 그 다음에 id를 맞춰야 되잖아, 그죠? id를 맞출 건데 lower 잡 언더바 id는 lower, 그 다음에 샵 가로, 그 다음에 old, 아니다 old? 아니야, 잡 id 이렇게 하도록 하죠. 이게 설계도 왜 저번에 엑셀 만들어지는 것처럼 쿼리 테스트 하시면서 얘가 인풋과 아웃풋도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개발하시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언제 볼 때 지금은 한두 개니까 이렇게 가능한데 나중에 되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에 주제에 맞춰서 엑셀 쿼리 테스트를 진행하신 다음에 인풋과 아웃풋, 그 다음에 만약에 맵을 사용한다면 맵을 사용한 이름까지 좀 정해 주셔야 그 문서를 보고 만드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되게 힘듭니다. 특히 다른 사람 거 작업해 줄게. 그러니까 회사 가시면 설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고 읽어보실 때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옆에다가 좀 띄워주시고, 인터페이스 들어가셔서 인풀이죠. 인풀 들어가서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작성하고 갈까요? 자, 여기다가 자, SQL 세션은 그 다음에 매니저죠. 오픈 세션이라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얘기입니다. 저희가 셀렉트 할 때는 그냥 사용했잖아요. 셀렉트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얘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정보 데이터 소스죠.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DB에 접근하기 위한 객체라고 하긴 그러니까 세션을 가져오는 코드예요. 세션을 접속해준다고 하면 될 겁니다. 접속해준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의역은 요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도. 자, 그래서 세션을 처음에 할 때부터 접속할 때부터 얘가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오토 커밋인지 아니면 매뉴얼 커밋인지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선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오픈 세션의 디폴트 값은 false예요. 즉 뭐냐면 얘는 트랜잭션이 동작되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그 얘기인즉슨 매뉴얼 커밋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true라고 해주셔야, 불린으로 true라고 해주셔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오토 커밋이 동작됩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 폴스로 만들고 뭐 트라이 캐치 같은 거 하고, 그 다음 밑에다가 커밋을 작성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아예 오토 커밋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개를 입력하고 싶다, 여러 개를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뭐요? 트랜잭션이 쿼리가 여러 개 만들어지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기가 막히게 포이치나 이터레이터문을 사용해서 쿼리를 만들면 되니까, 인절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여러분들 취향이니까, 회사도 취향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 입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세션.인설트 해주시면 되고요. 파라미터는 inView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임스페이스에 insert 01 해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성공한 로우의 개수니까 처음이니까 그냥 받아줄까요? int cnt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nt 이렇게 발언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인설트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인설트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디폴트 값이 뭐다? 디폴트 값이 폴스인 매뉴얼 커밋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스레드 액션 잡기가 되게 편해졌어요. 얘만 트루냐 폴스냐 이것만 잡아주면 되니까 되게 쉬워졌죠. 여러분들도 아마 작업하실 때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희 JUnit 테스트 들어가셔서 따로 만들까요? 네, 따로 하나 만듭시다. 자, 오른쪽 버튼 테스트에서요. 테스트에서 오른쪽 버튼 New 그 다음에 Other JUnit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ext. 자, 이름은 Insert 언더바 Delete 언더바 Update 그 다음에 JUnit 테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JUnit 코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4.12 몇인가 13 몇인가 그거 사용하고 있어요. 자, 피니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insert test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게 JUnit이 실패하면요. JUnit이 실패하면 나중에 얘기긴 하지만 배포되지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fail. 그냥 만들까? 자, 여기다가 JUnit 테스트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렇게 빨간 줄이 가요, 그죠? fail이니까 무조건 실패만 뜨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인스톨을 하게 되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디폴트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얘가 페일이 딱 뜨면 배포가 안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얘가 만약에 페일이 아니야, 테스트가 아예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페일 그냥 해요. 자,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이제 오른쪽 버튼에 배포하는 건데, 자, 인스톨 하시게 되면 됐죠? 석세스. 그죠? 이것도 되게 많이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JUnit이 자꾸만 여러분들 메인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JUnit은 얘를 배포하시거나 이 테스트들이, 그러니까 유닛들이 다 테스트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배포할 때 JUnit이 폴스가 뜨게 되면 아예 배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JUnit을 만들 때 뭐 시나리오나 이런 걸 갖고 만드시는 거지 그냥 단순히 그냥 메인에서 실행시켰던 것처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계속 주석 처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시는데 여러분들 실패하시면 아예 배포가 나중에 안 되거든요. 네. 그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어찌됐든 DAO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private, 그 다음에 i-잡스, 그 다음에 idio DAO, 그 다음에 DAO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디포 해주시면 될 것 같고, public void, 그 다음에 create DAO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AO는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잡스, DAO input 이렇게 해주시면 DAO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DAO.insert 해주시면 되고요. 성공한 로우의 개수니까 int cnt일 거고, 얘는 성공을 했다면 무조건 하나겠죠. 그래서 assert equal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1, 그 다음에 cnt 한 개만 입력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되는 DAO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잡스 vo, 그 다음에 in vo는 new 잡스 vo 하시는데, 잡스 vo 해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어디인데. 자, 생성자는 저희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생성자 4개짜리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값은 쉬우니까 어려우시면은 요거 켜놓고 보십시오. 저는 화면이 좁아서 그러는데 DOC 이거 자바 DOC 문서를 켜놓게 되면은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클릭 눌렀을 때 이렇게 어떤 걸 입력해야 될지 여기 보이시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자바 아이디잖아. 자바 아이디 어떻게 만들기로 했지? 그런 거 없었나? 몰라. 자바 아이디가 어떻게 돼 있나? 몰라.
000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잡 타이틀은 IT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 이게 이름이었지? 그냥 IT 넣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는 DEV 디벨로퍼, 디벨로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2000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인부요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런에즈 JUnit 테스트. 자, 입력이 됐고요. 입력이 됐고, 저희 셀렉트 하나만 불러서 한번 해볼까요? 입력은 됐고요. 그다음 DB로 볼까요, 그냥? 그래서 지금 보시면 F5 누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잡스 어디가 있냐? 잡스를 보시면 데이터를 볼게요. 그러면 IT라는 애가 없습니다. 그쵸? 이유는 아까쯤에 폴스로 만들어서 저희가 매뉴얼 커밋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인풀에 들어가셔서 여기 부분에서 어찌됐든 얘를 true로 만들든지, true 만드는 거 뒤쪽에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은 회사에서 아마 이렇게 처리하실 거예요. session.commit 이렇게요. session.commit도 있다는 건 세션에서 롤백도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하셔갖고, 그래서 TCL을 제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연습 많이 했죠. 트랜잭션 할 때.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JUnit을 다시 한 번 더 실행시켜 주시면, 자, 이렇게 똑같이 성공을 했고, 자, 이번에는 여기 들어가시면 F5 누르시면 여기 IT라는 애가 마지막 줄에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기본 인설트 딜리트 업데이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